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요, 단순한 시장 분석이나 예측을 훌쩍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그 존재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솔라나의 공동 창업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5년 안에 비트코인을 붕괴시킬 수 있다. 이 말,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예언일까요? 지금부터 이 도발적인 주장이 대체 왜 암호화폐 세계 전체를 이렇게 긴장시키고 있는지, 그 기술적인 위협의 실체와 비트코인이 마주한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5년 안에 50대 50의 확률, 이건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 하나인 솔라나 블록체인을 설계한 핵심 두뇌 아나톨리 야코벤코가 제시한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와 확률입니다. 이 말 한번 잘 생각해보죠. 이건 마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디지털 세상의 모든 자물쇠가 한순간에 그냥 종이장이 돼버릴 수 있다는 말과 같아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자산이 보관된 비트코인의 금고가 정말 동전 던지기 한 번에 활짝 열릴 수 있다는 이 섬뜩한 가능성. 이것 때문에 이 발언이 단순한 가십을 넘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 전체를 뒤흔는 겁니다. 아나톨리 야코벤코는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외부 피평가가 전혀 아니죠. 그는 누구보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을 깊숙이 이해하고 있는 완전한 내부자고요. 심지어 비트코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스템을 성공시킨 경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경고가 더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또 그냥 하는 소리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경쟁 네트워크의 창시자가 그 경쟁자의 가장 근본적인 보안 구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논쟁을 그냥 루머가 아닌 기술적인 타당성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의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이 미지의 기술적 파도 앞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용의자가 어떻게 비트코인 보안이라는 철옹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범행 도구와 수법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위협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기술적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지키고 있는 건 타원곡선 암호, 줄여서 ECC라는 이름의 강력한 수호자입니다. 이걸 아주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로 만들어진 디지털 자물쇠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개인 키는 바로 이 자물쇠 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죠. 이 자물쇠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현재 인류가 가진 모든 슈퍼컴퓨터를 총동원해서 수십억 년을 돌려도 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우주의 나이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는 셈이죠. 비트코인은 바로 이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믿음 위에 세워진 거대한 성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게임의 모든 규칙이 바뀝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믿었고 그 믿음 위에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을 쌓아 올렸던 바로 그 가정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순간인 거죠. 기존의 컴퓨터가 그냥 덧셈 뺄셈만 할 수 있었다면 완전히 새로운 연산 방식을 쓰는 컴퓨터가 나타나서 미적분을 순식간에 풀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게 바로 양자 컴퓨팅이 가져올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기존의 규칙이 완전히 무너지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게임에서 양자 컴퓨터가 사용할 필살기가 뭐냐? 바로 쇼어 알고리즘입니다. 이건 무슨 일반적인 문제 해결 도구가 아니에요. 오직 비트코인의 타원곡선 암호처럼 현대 암호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특정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태어난 말 그대로 맞춤 제작된 만능 열쇠 같은 겁니다. 그 목적이 너무나 명확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 거죠. 마치 어떤 특정 자물쇠의 설계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그 자물쇠 하나만을 열기 위해 정밀하게 가공된 도구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수십억 년 대 단 몇 분. 이건 단순히 속도가 좀 빨라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의 영역에 있던 것이 가능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의 물리 법칙이 바뀌는 것과 같은 차원의 도약입니다. 인류가 수십억 년 동안 걸어서 가야 할 거리를 단 몇 분 만에 순간 이동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마주한 실존적 위협의 진짜 본질인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양자 컴퓨터, 그거 아직 먼 미래 이야기 아니야? 하고 말이죠. 야코벤코는 바로 그 아니람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예로 들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챗GPT 같은 AI가 우리 일상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학계의 논문 속에만 있던 개념이 정말 경이로운 속도로 현실의 제품과 서비스가 됐잖아요. 야코벤코는 양자 컴퓨팅 역시 비슷한 길을 갈 수 있고 그 변곡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위협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에서 끝나지 않아요. 비트코인의 정체성, 그 철학과 구조 자체에 내재된 근본적인 딜레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비트코인의 가장 위대한 강점인 탈중앙성이 이 전례 없는 위협 앞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지 그 역설을 한번 살펴보시죠. 당연한 질문이죠. 아니,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면 더 강력한 양자내성 암호 기술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자동차에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해서 부품 교체하면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세계에서는 이 그냥이라는 간단한 단어가 절대로 간단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 차이는 바로 속도와 합의 구조에 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보안 위협이 발견되면 CEO가 결정 한번 내리면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신속하게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에는 CEO도 없고 본사도 없고 명령을 내릴 리더도 없습니다. 모든 중요한 변경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채굴자, 개발자, 거래소,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극도로 느리고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만약 합의에 실패하면 네트워크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처럼 둘로 쪼개지는 하드포크라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특정 정부나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규칙을 바꾸고 우리 자산을 통제할 수 없도록 만든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이라는 위대한 방어막.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큰 가치잖아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위대한 방어막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긴급하고 치명적인 외부 위협 앞에서는 신속한 대응을 가로막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야코벤코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더 미묘하고 이중적인 시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무조건 비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비트코인이 한편으로는 정말 놀랍도록 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치명적으로 약하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이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 안에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비트코인의 경쟁자는 비트코인을 향해서 엄청난 찬사를 보냅니다. 지난 20년간 작성된 가장 멋진 소프트웨어라고까지 표현하죠. 그는 비트코인 설계가 가진 그 우아함과 단순함, 그리고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도록 설계된 그 견고함을 누구보다 깊이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가 단순히 비트코인을 흠집내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의 본질과 위대함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의 칭찬은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죽음의 계곡을 건너왔어요. 80%로 넘는 가격 폭락 같은 거대한 시장 충격 속에서도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도, 세계 각국 정부가 금지 법안을 만들면서 공격했을 때도, 그리고 수많은 해커들이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을 때도 비트코인은 묵묵히 10분마다 새로운 블록을 만들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놀라운 회복 탄력성, 어려운 말로 안티프레질한 특성이라고 하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과거의 수많은 전투에서 이긴 백전노장이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규칙으로 진행될 미래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칼과 창을 쓰는 전투에 통달한 최고의 검투사가 갑자기 총과 대포가 등장한 전장에 던져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공격 방식에 대한 뛰어난 방어력이 게임의 판 자체를 바꾸는 이 새로운 변수 앞에서도 통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코벤코가 꿰뚫어본 비트코인의 이중성입니다. 현재의 규칙, 즉 기존 컴퓨팅이라는 물리법칙 안에서는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강인한 시스템, 강철과도 같죠. 하지만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임의 물리법칙 자체를 바꾸는 변수가 등장하면 그 단단했던 강철이 순식간에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취약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하지만 부서지기 쉬운 것, 바로 이 모순적인 특성이 비트코인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에게 주어진 거대한 진화의 시험대로 귀결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을 때 과연 이 디지털 유기체가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적응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의 기술적인 해결책은 이미 존재합니다. 양자내성 암호, PQC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의 막강한 계산 능력에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암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이제 비트코인이 이 새로운 방어막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필연적인 길이 되고 있죠. 진짜 문제는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가, 즉 기술이 아닌 정치와 합의의 문제입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 앞에는 이처럼 거대하고 거의 신화적인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 커뮤니티 전체가 이건 정말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라고 뼈저리게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리더가 없는 이 탈중앙화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이처럼 중대한 결정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내릴 수 있을지 그 거버넌스의 한계를 시험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과제, 네트워크가 분열되는 최악의 사태 없이 이 거대한 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건 아마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디지털 민주주의 실험이 될 겁니다. 이 도전은 비트코인이 더 이상 단순한 코드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 환경이 빙하기로 변했을 때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털가죽을 두껍게 만들고 행동 양식을 바꾸며 진화하는 생명체처럼 말이죠. 비트코인의 미래는 바로 이 진화의 능력, 즉 변화에 대한 집단적인 적응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이 디지털 생명체는 멸종의 위기 앞에서 성공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의 공격을 막아낼 강력한 보안을 얻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어쩌면 더 신속하고 중앙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곧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이자 존재 이유인 탈중앙성이라는 영혼을 일부 희생하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비트코인은 과연 자신의 정체성과 타협해야만 할까요? 이 딜레마에 대한 답이 앞으로 비트코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생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